네, 순열의 두 번째 순열의 활용입니다. 우리 교재 228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순열에 대해서 했죠? NPR, 뭐죠?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고 일렬 배열하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일렬 배열하는 순열의 수. 예? 그런 가지수를 NPR이라고 했죠? 얘는 N부터 거꾸로 몇 개를 곱한다? 그렇죠. 거꾸로 R개를 곱한다. 그리고 얘는 N팩 나누기 N-R 팩과도 같더라. 맞죠? 자, 이제 순열을 하는데 특정 조건이 좀 따로 딸려 있는 거.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각각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 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래요. 자, 이것은 이웃하는 것을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명으로 생각해서 순열의 수 구하고 나서 그 다음 자, 이웃하는 것끼리 또 자리를 바꾸는 방법수,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이웃하는 것끼리의 순열의 수를 곱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답니다. 요들이 일렬 배열하면 몇 가지죠? 5명이니까 5 팩토리얼 가지수죠? 팩탈 뭐야 이거? 5팩 가지수죠? 그러면 요 5명 중에서 4명을 일렬 배열한다면, 아니 3명을 일렬 배열한다면 5P3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5명이 일렬 배열하는데 남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래요. 자, 남학생 3명이 이웃하면 요 남학생 3명을 한 묶음 몇 명으로 알아? 한 명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남학생 3명을 한 명으로 보면 전체 인원수는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 해서 전체 3명이 되는 거예요. 자, 남학생 3명을 지금 몇 명으로 봤어요? 한 명으로 봤어요. 그래서 전체 1명, 2명, 3명. 그러면 3명 일렬 배열하면 3팩 가지수죠. 자, 거기에다가 요 남학생 묶음 이웃하는 것끼리에서 자리 바꾸는 방법, 이웃하는 것끼리에서 순열의 수, 남학생 3명이 또 일렬 배열하는 거 3팩 곱해주면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웃하는 것이 있으면 이웃하는 것을 한 명으로 간주하고 전체 순열의 수, 그리고 이웃하는 것끼리 안에서의 순열의 수를 곱한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것. 자, 이웃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순열하라. 이웃해도 되는 것을 순열하시오. 그리고 나서 이웃해도 되는 것들, 그 사이사이와 양 끝자리에 이웃하지 않은 것들을 순열해라. 자, 이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요.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말아요. 같이 있지 말아요. 남학생이 A, B, C, 여학생이 X, Y인데 X하고 Y는 떨어져 있으래요. 자,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것은 남학생이죠. 그래서 남학생을 일렬 배열해요. 남학생 일렬 배열해요. 3패 해서 남학생이 이렇게 줄을 섰다고 해요. 자, 그럼 뭐 하래요? 사이사이와 양끝. 3명의 사이사이와 양끝. 전체 몇 자리가 돼요? 4자리가 되죠. 그렇죠? 요 하나, 둘, 셋, 4자리에 여학생 2명,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하래요. 여학생 2명을 배열하면 되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자리 중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겠죠? 4자리 중 2개를 배열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3팩 곱하기 4P2.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반대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두 명인 경우에서는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현재 얘 있죠?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여학생 2명은 같이 있지 말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전체 순열수. 전체 순열수에서 여학생 2명, XY가 이웃한 가지수를,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서로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경직수 5명이니까 5, 100 이러겠죠? 이 중에서 빼주세요. XY가 이웃하는 거. 자, 여학생 2명이 이웃하면 요 둘을 한 명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 몇 명이죠? 1명, 2명, 3명, 4명이잖아요? 그래서 4팩. 곱하기 이웃해도 되는 거. 요 묶음 안에서 순열수 2명이니까 2팩이겠죠? 자, 이걸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5팩하고 4팩에는 공통인수 4팩 있죠? 그래서 4팩으로 묶었더니 앞에 있는 것은 5, 뒤에 있는 것은 2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4팩인가요? 그렇죠? 3 곱하기 4팩. 자, 얘는 3 곱하기 4팩이 얼마죠? 24인 거죠? 그래서 3, 4, 12, 3, 2, 6, 72가지가 나와요. 자, 방금 계산한 거 이거 보면, 자, 이거였잖아요? 자, 3팩이 6이었고, 4팩이 4, 32였죠? 얘 또한 얼마예요? 7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2명이 이웃하지 말라고 하면, 요렇게 이웃해도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도 돼요. 하지만, 3명이 이웃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하면 덜 세워지는 게 있어요. 잘못되는 것이 있어요. 오케이? 자, 예를 또 들어볼게요. A, B, C, D하고 X, Y, Z가 있대요. 자, 요 X, Y, Z가 이웃하지 말아요. 그러면 원래 방법대로 이 방법대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명을 일렬 배열하세요. 4패 곱하기 자, 4명의 사이사이와 양 사이드 자리가 몇 개 있죠? 그렇죠. 5자리가 있죠? 5자리 중에서 3개를 순열하세요. 왜? X, Y, Z가 들어갈 때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데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자, X, Y, Z가 이웃하는 것을 빼주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즉, 전체 몇 명 있죠? 7명 있죠? 그래서 7팩 빼기 X, Y, Z가 이웃하는 거 자, X, Y, Z를 한 명으로 보니까 전체 5명이죠? 5팩 곱하기 묶음 안에서 순열하는 거 3팩. 자, 이렇게 계산하면 요 결과와 요 결과는 같지 않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요 안에서는요. 요 안에서는 A, B, C, D, X, Y, Z 요렇게 순열되는 것도 요 경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XYZ가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XY가 이웃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XYZ는 다 뭐예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Y하고 Z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사이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겨요. 해서 3명 이상일 때,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인원수가 3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이 정석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웃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이런 개념으로 안 쓰고요. 그냥 원래 정석 개념으로 한답니다. 이웃하지 말라? 이웃해도 되는 것을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와 양 사이드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순열하세요.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있대요.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 있다. 자, 남학생 2명이 이웃하래요. 그러면 A, B가 한 명으로 봐야죠. 그럼 전체 몇 명이 돼요? 4명이죠. 4패. 그리고 남학생 2명의 순열수 2팩.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라면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겠죠? 두 명을 배열하면 2패. 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B의 사이와 양 사이드, 세 자리 있네요. 세 자리에 세 명이 줄 서면 되니까 3팩 하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러면 얘는 4팩이 24 곱하기 2팩이 2니까 얘는 48이 되겠고요. 자, 2팩은 2, 3팩은 6이니까 12가 나오겠죠?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래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n명을 일렬 배열할 때, 일면 배열할 때 특정 인물은 몇 번째 와라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알파벳이 있대요. A, B, C, D, E, F 전체 6개의 철자가 있는데요. 이 6개의 철자를 일렬 배열하겠대요. 그런데 특별히 C라는 알파벳 있죠? C라는 알파벳은 반드시 네 번째 오래요. 자, 6개를 배열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배열하는 건데 이 네 번째에 무조건 C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라는 것은 요 네 번째 자리에 갖다 놓고 나머지 문자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하면 돼요? 순열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5팩이에요. 자, 우리 교재. 자리가 정해진 것들을 정해진 자리에 나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래요. 자리가 정해진 것들을 정해진 자리에 나열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나열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자, A, B, C, D, E, F 요 6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요. B하고 C는 알파벳 B하고 C는 짝수 번째 오래요. 알파벳 B하고 C는 어디에 오라고요? 짝수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B하고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자리에 나열하는 방법수 3개의 자리 중 B하고 C를 순열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B하고 C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자가 몇 개 남죠? 4개의 문자가 남죠? 4개의 문자를 요 나머지 자리에 뭐 하면 돼요? 순열하면 되잖아요. 4팩 하시면 되더라 이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개념 확인. 오렌지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요. A가 맨 마지막에 오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A가 여기 오래요. 그러면 나머지 5개의 문자를 뭐 하면 돼요? 순열하면 되죠. 5팩. 그렇죠? 얘는 얼마인가요? 120인가요? 자, 이제 세 번째.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을 때 순열의 수는 어떻게 되냐? 자, 적어도라는 것은 자, 어떤 개념으로 하냐면 전체 경우에서요. 요거의 조건에 반대되는 개념을 빼주는 거예요. 자, 적어도 하나가 뭐뭐이다. 이것은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모두가 뭐뭐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7개의 문자가 있어요. 7개의 문자를 일렬 배열한대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맨 앞 또는 맨 뒤에 오래요. 오케이?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맨 앞 또는 맨 뒤에 오셔요. 자, 모음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A하고 E가 있죠. 자, A하고 E 중 적어도 하나가 양 사이드에 있어요. 맨 앞 또는 맨 뒤에 있으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배열하는데 여기 A가 있는 경우. 그쵸? 네? 여기는 E가 없어요. 여기는 없고 또 여기가 A가 있는 경우. A 있고 A 있는 경우.
A만 있겠어요? E도 다 가능하겠지? 뭐 A가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있죠? 아니 AA가 있는 것이 아니고 A이겠죠?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맨 첫 번째 A하고 E, 맨 마지막 A하고 E, 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 A하고 E 둘 중에 적어도 한 놈이 있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너무나 상황들이 많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A, A가 없어. 없어. A가 있어. A, E야. E하고 A야. E가 있어? 없어? 없어. E가 있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다 따져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맨 앞 또는 맨 뒤에 나오세요. 이거 반대는 맨 앞과 맨 뒤에 모두 자음이 오세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맨 앞과 맨 뒤에 자음은 지금 이제 뭐 있어요? B, C, D, F, G 몇 개 있어요? 5개 문자 있죠? 그래서 5개의 문자 중 2개를 맨 앞뒤에 순열. 그래서 B하고 C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문자가 몇 개 남아요? 이제 7개 중에서 2개가 썼으니까 5개 남죠. 5개 배열하세요. 이러면 맨 앞과 맨 뒤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자음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을 전체 경우의 수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이겠죠. 이렇게 빼주면 맨 앞 또는 맨 뒤에 적어도 한 놈은 모음이겠구나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용어는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한답니다. 자, 여사건이라는 것은 그 여기 있는 여 있죠. 자, 집합에서 여집합 있죠. 여집합. 나머지 여자, 잉여 여요. 어? 그 여자하고 똑같아요. 여집합, 여사건. 오케이? 네, 그래서 뭐뭐가 아닌 경우를 생각한다는 거죠. 개념 확인.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한 명 뽑는데요. 자, 남학생 4명, A, B, C, D. 여학생 2명, X, Y라고 합시다. 자,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이면 맨 앞에가 반장이고 맨 뒤에가 부반장. 이렇게 2명을 뽑는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반장과 부반장 중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래. 적어도 1명이 여학생? 그러면 여기가 여, 남, 여, 여, 여.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2명 모두 남자인 경우죠. 해서 전체 가지수, 전체 6명 있으니까 6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 순열수에서 빼주자. 모두가 다 남학생인 거. 그러면 4명 중에서 순열수를 빼주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6P2, 6, 5, 30, 마이너스 4P2, 4, 3, 12. 했더니 얼마 나와요? 1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순열의 활용. 첫 번째 뭐 있어요? 이웃하는 거 또는 이웃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자리가 정해져 있다.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다. 배열 자리가 정해져 있다. 네 번째, 여사건. 적어도. 오케이? 자, 얘를 토대로 선생님이랑 또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테니스 선수 4명과 수영 선수 2명을 일렬로 세우래요. 자, 테니스 선수 4명이 이웃하세요. 그러면 이 4명을 몇 명으로 봐야 돼요? 한 묶음으로 봐야죠.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 돼요? 3명이 되는 거죠. 테니스 선수 1명, 수영 선수 2명. 3명 배열 3팩 곱하기 테니스 선수 한 묶음 4명의 순열수 4팩.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수영 선수끼리 이웃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영 선수는 이웃하지 말라니까.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 4명 배열 4팩. 그러면 A, B, C, D 4명이 배열했다고 하면 그 사이사이와 양 사이드는 5자리가 남죠? 그래서 5자리 중에서 수영 선수 2명 순열. 이제 가셨나요? 자, 예제 2번.
프라이데이인가요? 프라이데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문자인데 1번 F가 맨 앞에, Y가 맨 뒤에 오래요. 그럼 F하고 Y는 손대지 마세요 이거죠. 그럼 문자가 몇 개 남죠? 4개 남잖아요. 4개 돌리세요. 4패. 자, 이번에 두 번째 잘 봐요. F하고 Y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오래요? 2개 문자가 오래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F 문자 2개 Y, 또는 Y 문자 2개 F, 이런 형태가 되란 얘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면 현재 F하고 Y를 제외하면 4개의 문자인데 4개의 문자 중 F하고 Y 사이에 들어갈 거 순열 곱하기 F하고 Y가 서로 자리 바꾸게 되니까 2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은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몇 명 남아요? 2명이 남죠. 2명이 남으면 이 친구 요 묶음 이들이 일렬로 쓰면 되겠죠? 곱하기 300. 오케이? 4P2 얼마죠? 43, 12, 2, 3팩 6. 그래서 24 곱하기 6. 4, 6에 24, 14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4P2가 뭐였어요? 4P2, 4명 중에서, F하고 Y를 제외한 4명 중에서 2명 순열. 그리고 F하고 Y 자리 박힌 거 둘. 그래서 이렇게 세팅됐어요. 요 세팅들과 나머지 2명, 전체 3명이잖아요. 1명, 2명, 3명 배열하는 거 3팩. 예, 가셨나요?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6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서기 3명 뽑네요. 3명. 그런데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래요. 적어도 1명이 여학생? 전체 가지수에서야 모두, 3명 모두 남학생인 걸 빼주면 되겠죠. 자, 전체 가지수, 전체 11명 있잖아요. 11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서기, 순열 빼주자. 이 3명 모두 남학생인 거. 그러면 남학생 6명 중에서 순열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11P3이 11, 19니까 990인가요? 6P3가 654, 120인 거죠? 그래서 990에서 120을 빼면 870이 되겠네요. 자, 이해가셨어요? 자, 현재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순열의 활용을 한번 봤어요. 자,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봅시다.